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1번째 인상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사이로 상승해 2001년 1월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최대 2%포인트 높아져 한미 기준금리 차는 역대 최대가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과 동결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습니다.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we would raise funds again at the September meeting if the data warranted, and I would also say it's possible that we would choose to hold steady at that meeting. We're going to be making careful assessments, as I said, meeting by meeting. 파월 의장은 시장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에 불을 붙인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에 대해선 한 번의 좋은 지표일 뿐이라며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다며 통화 긴축 기조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것은 갈 길이 먼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거래일 연속 상승해 1987년 1월 이후 최장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상승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는 하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이번에도 선을 그었지만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데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강행한 배경엔 잘 잡히지 않는 물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로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에는 못 미칩니다. 유로존은 인플레이션이 5.5% 수준으로 미국보다 물가 상승 압박이 더 거셉니다. 유럽의 중앙은행도 오늘 저녁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역시 0.25%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인플레이션율 100%를 넘었고 기준금리 무려 97%에 달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튀르키예는 기준금리가 17.5%, 브라질 13.75%, 멕시코는 11.25% 등 세계 각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로 가장 느슨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내일 낮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번 달도 금리를 동결할 걸로 예상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3%대로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히 강한 데다 낮은 금리 탓에 엔화 가치도 갈수록 떨어져서 통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초유의 금리차로 한국은행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형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렸죠.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동결했었는데 다시 인상한 겁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인상했습니다. 상당 기준금리가 5.5%로 오르면서 22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동안 금리가 5.25%포인트 수직 상승한 겁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시장 예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앞으로 인상 여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은 상수였고 한 차례에 그칠지 두 차례가 될지 인상 횟수가 변수로 꼽혔던 겁니다. 올해 추가 인상 여지도 있는 겁니까? 네,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기 때문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월 FOMC 회의까지 두 번의 일자리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등을 추가로 입수하게 된다며 이런 데이터의 근거를 두고 9월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달 미국 CPI가 3% 오르며 재작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긴 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미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2%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밤사이에 발표된 미국의 GDP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낸 점도 주목됩니다. 11차례 이어진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경제가 탄탄한 걸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선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데이터에 달려있다. 자, 그런데 추가 인상까지 가지 않아도 현재의 기준만으로도 이미 한미 금리 차가 상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금리 현재 3.5%입니다. 미국이 5.5%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한미 금리 차는 2%포인트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떠나 당장 초유의 금리 차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질수록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경험에 비춰봐도 금리 차와 자본 유출, 환율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직전 세 기간에도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된 겁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 차에도 최근 1,200원대 후반에서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례 없는 금리 차를 두고 무조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정책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우리 한국은행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열리죠? 네, 다음 달 24일입니다.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동결할지가 관심사인데요. 예. 시장에서는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계속되는 수출 부진 속의 내수도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경기가 하반기에도 나쁜 상저, 하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이런 국내 경기를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막대한 가계빚과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도 금리 인상에 부담을 주는 요소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 것도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금리 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장은 외국인 자본 유출 정황이 없고 환율 변동성도 크지 않지만 앞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이 이자율 격차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겁니다. 금통위원 전원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3.7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고민이 깊다.